예, 다우존스가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버스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인버스 한 30%에서 20% 정도로 줄여놓고요. 자세한 것은 커뮤니티 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조금 뭐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래서 한 5% 정도는 더 보죠. 다우존스 인버스를요. 오히려 이 러셀이 좀 많이 바닥권이라 러셀 인버스를 좀 줄이고 유로스톡스가 좀 10%까지 늘렸었는데 유로스톡스 인버스를 한 5%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인버스는 10% 정도 박아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오를 때마다 좀 분할로 좀 늘려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는 조금 다우보다는 안 좋죠 아직은 그죠? 요건 약간 아직 약간 불안합니다. 그나마 이제 빨간색 이평선인 60일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21선도 살짝 회복했긴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그 뭐죠 이평선 61선이 약간 추세권이라 제가 이거 그어드렸지 않습니까? 약간 애매하긴 하죠 아직 그죠? 약간 이렇게 그으면은 회복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유로스톡스도 한 5% 인버스 놔두도록 하고요. 나스닥은 사실은 뭐 인버스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이제 버블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1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스닥 러셀 인버스 있다가 이제 러셀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득 실현을 했는데 근데 아직도 러셀은 좀 바닥권에 발발거리고 있고 차라리 나스닥 인버스를 물론 줄이긴 줄였지만은 더 줄였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러셀을 둘 걸 그랬나 뭐 그 생각 좀 듭니다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10% 정도니까요. 이후에는 13,000 원래는 13,500권에서 좀 5%를 더 추가할까 했는데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죠. 13,700 정도 되면은 나스닥 인버스로 5% 기계적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한 14,500 정도 200에서 500 사이가 오면은 또 5% 나스닥 5%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분할로 이거에 어디까지 오르느냐 가늠할 때 제가 전고점 여기를 돌파해야 이게 한 13,100 정도 되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반등하다가 언제든지 뚝 떨어져도 이상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은 개미들이 하방을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하방을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토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우리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 만기인데 그때까지 올려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 반도체는 약간 주춤하다가 그죠. 근데 아직 오일선 안 깼어요. 지금 어, 반등이지만 좀 막판 스포트를 얘네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뭐 많이 이상하진 않겠죠, 그죠? 그죠?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버블 그래프로 본다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를 못 넣고 버벅거리게 되면은 조정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근데 개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반도체 3배 하방에 매수 상이던데요, 거의 채권 빼고는 매수 상이어서 좀 더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뭐 가족 미국 공매도가 가능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죠. ETF 중에 이제 엔비디아 검색해 보시면 엔비디아 베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예전에 테슬라 하듯이 대단히 조금씩 모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인들이 토토를 대주고 있잖아요. 반도체 하락에 베팅함으로 해서 반도체 상승했을 때 토토에서 먹는 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제가 뭐 예전부터 누누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할로 조금씩 하시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 하방이든 엔비디아 하방이든 말이죠. 네, 최근 3개월 외국인 매수 상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좀 접근하자고 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다행. 현대차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조정 나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좀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주도주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덜 오른 애들이 후발로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하도 많이 종목을 얘기해가지고 기억나는 건 한양이엔지, ENF 테크놀로지 등등등 PSK도 말씀드렸던가요? 말고도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유진테크가 많이 올랐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PCB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는 급등 양상이고, 대덕전자 말씀드렸었죠, PCB에서. 근데, 대덕전자도 꽤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걔네들이 더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외국인이 DB하이텍은 또 매도를, 요게 왜, 조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또 다시 오르곤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좀 아쉽다. 외국인 매도가 그대로 지금 개인 매수 상입니다. 개인 보시면은 매수 상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선대인 씨가 밀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나쁘게 보지 않고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커서 왜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많으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LG 화학이 매수상에 들어와 있긴 하네요. 3개월에. 근데 또 최근 일주일인가 보면은 최근 5일에는 또 LG화학이 매수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니네. 금요일날 들어왔나? 금요일날. 근데 하루로는 좀 그렇고요. 좀 LG화학이 유가가 하락해서 외국인이 이제 좀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조금 3개월에는 LG화학도 외국인 매도상에 들어가 있네요. LG 이노텍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애들 최근 5일간 이런 애들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LG 이노텍도요. LG전자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차는 연초에 좀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죠. 오늘은 최근 1개월간 서학개미 매수 상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이거 이제 채권이니까 제외하고요. 이제 주식에서 1위는 이제 이거 세미컨덕터 베어 3배 하방입니다. 반도체 미국 반도체 3배 하방 필라델피아 지수겠죠. 이러면은 반도체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보면은 개미들 폭주한 게 채권은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헛방일까요 개미들. 일단은 SQQQ 요거 나스닥 3배 고퍼스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이게 주식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로 베팅하고 근데 이게 지금은 1위로 치고 올라온 거죠. 주식권에서는요. 아무튼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밑밥을 뿌리는 기간에는 개미들도 같이 좀 올려주기도 하는데 개미들이 이제 잔뜩 꼬여서 계속 매수 상위를 유지하는 종목 테슬라도 그랬고 TQQ도 그랬고 개박살이 한번 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시 어느 기간에 개미들이 또 이렇게 폭주하게 되면 그 섹터는 특히 지금 세미컨덕터 저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해서 어쨌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미국 반도체가 더 오르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열어두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언제든 문제가 생겨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파생 시장이 너무 커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개미만 이렇다고 하면은 뭐 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개미 생각이랑 글로벌 개미들이 다 같이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폭주하고 있다면은 올려붙일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생이에요, 여러분. 이 ETF가 다 선물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만기 때까지 잡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배는 여러분 30%만 올라도 마이너스 90%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잡아먹는 거야, 그 기간에. 그러니까 너무 세배로 달려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조금 여유 있게 모아가다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나중에 떨어지고요, 테슬라처럼. 근데 이제 얼마를 더 오르고 떨어질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얼마를 더 오르고 떨어질지는 알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공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냥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아직은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데, 공매도는 특히 무리해서 넣었는데 그 자산이 막 50% 100% 올라버리면은 그게 그냥 마진콜 반대매매 당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에 맞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